서치팀 김진아 CS윈드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기업 개요는 다음 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동사는 풍력 발전기에 타워를 제조하는 사업을 영위하기 때문에 풍력 발전기의 구성부터 살펴보겠습니다. 풍력 발전기는 크게 터빈, 블레이드, 타워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터빈은 회전력을 전기 에너지로 변환하는 장치를 말하며 발전기의 핵심 요소로 사업비의 6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블레이드는 풍력 발전기의 날개를 의미하며 한 대당 3개의 블레이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타워는 발전기의 지지 구조물로 높이를 지원하고 무게를 견디는 부분을 말합니다. 블레이드가 길어질수록 타워의 높이가 높을수록 발전 효율이 높아진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외에도 해상풍력은 하부 구조물 OSS 등의 부품이 추가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풍력은 위치에 따라 육상과 해상으로 구분됩니다. 해상풍력은 바람의 속력이 세 발전의 효율이 높으며 대단지 조성이 가능하기 때문에 육상풍력의 한계를 극복하고 있습니다. 풍력산업 초기에는 육상풍력이 크게 성장하다 후기에는 해상풍력이 가파르게 성장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육상풍력은 CAGR 5.9%로 해상풍력은 CAGR 20.7%로의 성장이 기대됩니다. 또한 풍력 발전기는 터빈의 대형화와 중량화로 인해 지속적으로 크기가 커지고 있습니다. 터빈의 용량을 늘려 풍력 발전 단지를 조성하게 되면 전체 프로젝트 용량에 필요한 터빈의 수가 줄어들게 되어 기자재 및 설치 작업이 크게 감소하여 발전 비용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전력 효율을 위해 터빈의 대형화가 이루어지면 풍력 발전 비용 단가가 하락하게 됩니다. 또한 터빈의 대형화 과정에서 기타 부품이 같이 커지게 되고 부품 운송비가 증가하게 됩니다. 따라서 운송비를 부담하는 터빈사는 최종 설치 위치와 가까운 곳에서 생산하는 부품 업체를 선호하게 되고 여기서 전 세계 생산 공장을 갖춘 CS윈드는 수혜를 보게 됩니다. 다음은 풍력발전 밸류체인입니다. 우선 디벨로퍼가 프로젝트 전체의 수익성을 고려하여 개발 여부를 결정하고 터빈사와 계약을 맺은 뒤 터빈 및 기타 수주를 맡기게 됩니다. 그럼 터빈사는 터빈 및 기타 부품을 생산하게 됩니다. 여기서 타워와 하부 구조물은 다품종 소량 생산으로 부품사에게 외주를 맡기게 됩니다. 디벨로퍼는 비용을 최소화하고 수익을 내기 위해 금리가 가장 중요한 결정 요소입니다. 부품사는 터빈사와 레퍼런스를 기반으로 장기 공급 계약을 체결하고 부품을 납품하게 됩니다. 터빈사의 경우 베스타스, 제너럴 일렉트릭, 지멘스 가메샤, 노르딕스 이렇게 4개의 글로벌 기업이 터빈 시장의 80%를 차지하고 있으며 CS윈드는 4개 기업 모두를 고객사로 두고 있습니다. 풍력 발전 시장은 미국과 유럽을 중심으로 성장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또한 미국과 유럽의 금리 인하로 디벨로퍼의 수익성이 증가하고 원자재 가격 하락으로 터빈사 및 부품사의 수익성 역시 증가하게 됩니다. 풍력 프로젝트는 금리 인하만으로 경제성이 나오는 사업이기 때문에 풍력 업종 전반의 회복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먼저 유럽의 경우 오래전부터 풍력 산업을 발전시켜온 만큼 해상 풍력을 중심으로 성장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유럽 내에서 가장 큰 성장을 보여주고 있는 영국의 경우 CFD 제도를 통해 정부와 디벨로퍼가 전력 판매 계약을 맺어 프로젝트가 경제적으로 실행 가능하도록 보장해주고 있습니다. 24년 CFD 경매인 AR6에서 해상풍력 낙찰량이 크게 증가하였고 이를 통해 앞으로 해상풍력 프로젝트 개발이 본격화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또한 영국과 독일의 여러 정책 변화로 인해서 풍력 산업의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보입니다. 우선 비가격 지표 중심의 경쟁 입찰 제도를 도입하고 중국의 디리스킹을 강화하며 유럽의 풍력 기업을 지원하는 윈드파워 패키지가 도입됩니다. 이 3가지 정책은 중국산 기자재 침투로부터 역내 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로 앞으로도 계속 중국산 제품 규제가 강화되어 유럽의 현지 법인을 보유한 기업의 입지가 강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터키, 포르투갈, 덴마크 등 유럽의 생산 법인을 갖춘 CS윈드가 여기서도 수혜를 볼 것으로 기대됩니다.
미국 시장은 유럽 대비 발전 초기 단계로 육상 풍력을 중심으로 한 성장이 기대됩니다. IRA 법안으로 미국 내 친환경 에너지 투자가 확대되고 있으며 여기서 풍력 발전 타워는 AMPC 법안을 통해 23년부터 30년까지 와트당 3센트의 세액 공제를 받고 있습니다. 또한 AI 발전에 따른 데이터 센터 증가로 글로벌 기업들의 재생에너지 수요와 PPA 규모 또한 증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미국 에너지위원회의 대기업 효율성 증대와 전력기기 기업들의 대규모 증설로 인한 쇼티지 개선을 통해 그리드 병목 문제는 점차 회복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기업 분석입니다. 동사는 하부 구조물 및 타워를 생산하는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풍력타워는 61.5%로 핵심 사업부로 육상과 해상타워 생산시설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유럽과 미국을 타겟으로 한 전 세계 압도적 1위 캐파를 확보하고 있으며 고객사로는 글로벌 터빈사 4사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하부 구조물의 경우 34%를 차지하고 있으며 23년 4분기 덴마크 해상풍력 하부 구조물 기업인 블라트를 인수하며 해상풍력 시장에 진입하였습니다. 블라트는 모노파일이라는 하부 구조물에서 경쟁력을 가지고 있으며 타워와는 다르게 글로벌 터빈사가 아닌 디벨로퍼에게 직접 수주를 받고 있습니다. 동사의 수익 구조입니다. 동사는 수주 발주 2-3년 전 장기 공급을 체결한 후 체결한 생산 능력만큼 캐파를 확장하게 됩니다. 이후 고객사의 발주가 이루어지고 타워 인도까지 5개월이 소요되게 됩니다. 매출의 경우 공급 시에 매출이 인식되게 되고 원자재와 운임비는 비용액에 고객을 전가하는 구조입니다. 생산 법인별 캐파입니다. 동사는 과거부터 24년 상반기까지 공격적인 M&A와 캐파 확장을 통해 풍력타워 캐파 압도적인 1위를 차지하였습니다. 생산시설이 수요지 인근에 위치하기 때문에 터빈사에게 큰 경쟁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유럽 생산시설은 해상풍력을 중심으로 미국 생산시설은 육상풍력을 중심으로 조성하여 시장 상황에 최적화된 생산 라인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매출 분석입니다. 동사는 5년간 꾸준한 매출 성장을 이루었습니다. 24년 1분기 상반기까지 전년 매출액과 영업이익을 상회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구체적으로 분기별로 보면 하부구조물의 경우 하부구조물 프로젝트 지연으로 24년 1분기 적자를 기록하였지만 단가 인상 합의로 2분기 이익을 실현하였습니다. 타워의 경우 23년 4분기 고금리로 인해 납기 지연으로 적자가 발생하였으나 이후 매출액 증가로 이익을 실현하고 있습니다. 재무 분석입니다. 동사는 23년 블라트 인수를 통해 자산과 부채가 급격히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차입금이 증가하여 부채 비율 역시 높아졌으며 23년 장기 차입금 증가로 인해 재무 현금 흐름이 플러스를 기록하였고 유형자산 취득으로 인해 투자 현금 흐름이 마이너스를 기록하였습니다. 경쟁사 분석입니다. 동사는 압도적인 캐파 1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미국과 유럽의 모두 생산 법인을 보유하고 있고 육상타워와 해상타워 모두 생산 가능하며 장기적인 고객사까지 확보하여 글로벌 경쟁사 대비 경쟁력을 갖춘 기업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투자 포인트입니다. 첫 번째로 블라트의 매출 증가 및 이익 개선입니다. OSS 프로젝트는 23년도 고금리로 인해 프로젝트가 지연되었고 24년도 1분기 적자를 기록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24년도 3분기 프로젝트 단가 인상에 합의하였고 손실 환입으로 다시 흑자를 실현하게 되었습니다. 이 공사의 경우 24년도 상반기 매출 인식이 종료되어 관련 모든 리스크가 해소되었습니다. 또한 하부 구조물 중 하나인 모노파일의 단가 인상에 합의하여 하부 구조물의 가격 인상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영국 CFD 경매에서 오스테드는 전체 해상풍력 낙찰량 중 70%를 낙찰받았는데
블라트는 오스테드를 주 고객으로 두고 있어 오스테드가 낙찰받은 해상풍력 하부 구조물 관련 수주가 기대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캐파 확장 효과 본격화입니다. 오른쪽 그래프를 보면 24년도 대비 25년도에 베스타스가 납기할 터빈의 수가 증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터빈사의 납기 시점에서 1, 2분기 전 부품사에게 수주를 맡기기 때문에 24년도 하반기에 관련 수주가 기대됩니다. 또한 22년도 4분기 지멘스 가메사와 베트남 및 포르투갈 법인에서 3조 8천억 원에 달하는 장기 공급을 체결하였고 24년도 상반기 캐파 확장을 마무리하였습니다. 24년도 하반기부터 공장 가동 본격화로 매출 성장이 기대됩니다. 마지막으로는 풍력 시장의 성장과 중국 규제 강화입니다. 미국의 경우 에너지 개발 프로젝트 인허가 개혁 법안을 통해 송전망과 풍력의 과도한 인허가 절차를 단축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현재 송전망 인허가 프로젝트 2.36테라와트가 인허가 단계에 묶여 있는데 인허가 절차 단축으로 그리드 대기열 효율화가 이루어진다면 미국 풍력 발전 프로젝트는 더욱 가속화될 것입니다. 유럽의 경우 EU 위원장의 5년 임기 연임 확정으로 기존 그린딜 산업 계획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또한 중국 풍력 기업들의 저가 공세에 적극 대응하고 있으며 반덤핑 과세 또한 지속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따라서 풍력 시장이 성장하는 가운데 중국 기업의 유럽 시장 진출 제한으로 CS윈드의 시장 점유율 확대가 기대됩니다. 트럼프 당선 시 재생에너지 관련 정책과 정부 지원이 축소되어 풍력 산업의 리스크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IRA 법안 폐지는 실질적으로 어려우며 육상풍력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보입니다. 해상풍력의 경우 미국에서 산업 초기 단계로 추가적인 정책 지원과 투자가 필요한 상황이지만 육상풍력의 경우 이미 미국 전체 생산량의 10%를 조달하고 있으며 의존도가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여기서 CS윈드와 CS베어링의 미국향 매출은 대부분 육상풍력 제품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그 영향이 제한적일 것으로 보입니다. 밸류에이션입니다. 24년도 매출액은 타워의 경우 기존에 받은 수주 계약 종료 시점에 따라 분기별로 나누어 인식해 주었고 지멘스 가메사의 장기 공급 계약이 24년도 하반기부터 수주 시작으로 분기별로 나누어 매출을 인식하였습니다. 하부 구조물은 전분기 매출액 해상풍력 성장률을 분기별로 나누어 곱해주고 단가 인상 10%를 고려하여 계산해 주었습니다. 베어링은 매출 비중이 적기에 전분기 매출액의 전체 풍력 시장의 성장률을 분기별로 나누어 계산해 주었습니다. 25년의 경우 24년도 매출 인식에서 추가로 있을 신규 수주를 기존 3개년 평균 매출액의 시장 성장률을 고려하여 구해주었습니다. 매출 원가의 경우 AMPC 보조금은 매출 원가가 0이므로 영업이익에 그대로 반영되기에 매출 원가 측정에서 제외시켰습니다. 따라서 매출액에서 보조금을 뺀 금액에 4개년 평균 매출 원가를 적용해 주었습니다. AMPC는 대략 미국 매출의 10%를 차지하며 지멘스 감에서 장기 공급 계약을 매출로 인식함에 따라 미국 매출 비중을 0.6%에서 0.4%로 낮추어 계산해 주었습니다. 24년도 매출액은 3조 711억 원, 매출원가 2조 5,729억 원, 당기순이익 1,662억 원, 2025년도 매출액 3조 9,327억 원, 매출원가 3조 2,469억 원, 당기순이익 2,501억 원, 24년도 예상 EPS 3,940원, 타겟 퍼 17배를 적용해 주어 타겟 프라이스 66,900원으로 상승 여력 20% 투자 의견 바이 제시합니다. 25년도 예상 EPS 59,031원, 5,931원 타겟 퍼 15배를 적용해 주어 타겟 프라이스 88,900원으로 상승 여력 59%로 투자 의견 바이 제시합니다. 감사합니다.